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손해보험사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는 기업들 중 하나죠. 하나손해보험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손해보험에 대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전날에 한화를 분석해드렸습니다. 한화를 분석해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손실볼 자신이 없다. 네, 손실볼 가능성이 거의 없다. PER이 2가 안되고 성장성 또한 매우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손해보험도 하나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실볼 자신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었죠. 손실볼 자신이 없는 히든 종목 PER 1 이하 압도적인 성장성,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었고,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한 2.3% 정도 좀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손해보험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텐데, 일단 오늘은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빠졌어요. 일단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역시나 괜찮은 실적을 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냈고요. 사실 작년에 하나손해보험은 작년에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작년의 실적을 훨씬 더 뛰어넘는 실적이 올해 1분기에 나왔고요. 특히나 이제 IFRS 17, IFRS 9를 통해서 자본총계가 새로 발표가 되었어요. 2,600억이었던 자본총계가 무려 0.26조였던 자본총계가 3.1조 원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부채라던가 자산을 이제 평가하는 기준들이 바뀌면서 이렇게 바뀐 것인데, 사실 그에 따라서는 PBR이 0.2가 안 돼요. 왜냐면 하나손해보험의 시가총액이 5,5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자본총계가 3.1조 원 정도라는 것은 PBR이 0.2가 안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저평가 영역에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적 같은 경우도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이 대략 한 1,200억 정도, 당기순이익도 대략 한 1,000억 정도 나왔습니다. 당기순이익이 1,000억이 나왔다는 것은 시가총액이 5,000억이에요. 근데 올해 실적이 1,000억이 아니라 올해 1분기 실적이 1,000억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4분기까지 이제 이 정도의 실적이 유지가 될 경우 PER은 거의 1점대 초반에 수렴하는, 말도 안 되는 저평가 영역에 들어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험사들이 하나손해보험의 이런 압도적인 저평가가 지금이 마지막이냐, 지금을 마지막으로 해서 끝이 나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미친 듯한 저평가. 왜냐면 PBR이 0.1 한 1, 0. 그래요. PBR이 약 0.2 정도로 치겠습니다.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그리고 성장, 실적, 미친 듯한 실적입니다. PER이 약간 1점대?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실적을 가진 그런 하나손해보험이 그런 올해 1분기를 마지막으로 실적이 피크아웃이 되느냐,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일단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보험사들의 이자 수익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요건에 처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 번째로 보험료 인상이죠. 보험료 인상. 실제로 하나손해보험은 올해 보험료가 이제 물론 보험마다 다르겠지만 70% 인상되는 보험들도 꽤나 많아요. 그만큼 지난 정권에서 문케어를 통해서 보험사들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막아왔기 때문에 가파르게 인상이 진행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실적이 급작스럽게 좋아지는 구간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내후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고금리 시대, 그리고 보험료의 인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금리가 만약에 인하될 경우에는 어떻냐. 사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딱히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금리가 급작스럽게, 그러니까 1% 이상씩 인하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두 번째로는 금리가 살짝 인하될 경우 가지고 있는 평가 자산의 이익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회계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고,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당기대죠. 배당기대. 일단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작년까지 하나손해보험은 매우 힘든 기간을 거쳤습니다. 왜냐하면 지배순이익 그리고 자본총계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요, 권고까지 받으면서 상당히 좀 불안정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이제 승계 작업이 마무리되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사실 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라던가 혹은 배당에 대한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요. 일단 승계 작업, 그러니까 CEO가 이제
김동연 회장으로 이제 완벽하게 탈바꿈이 되었고요. 올해가 첫 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굉장히 넉넉한 그런 회계 기준을 받게 되면서 실적을 받게 되면서 이쪽에 따른 배당 성향이 만약에 10% 정도만 나오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압도적인 저평가이기 때문에 PBR이 0.1점대이고 PER도 1점대이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10%까지만 나오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거의 8%에서 9% 사이까지 올라온다는 점 봤을 때에도 저는 꽤나 기대해볼 만하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익의 질이 좋지 않느냐? 아니에요. 이익의 질도 꽤나 괜찮습니다. ROE 같은 경우가 약간 10이 넘어요. 작년까지는 뭐 31 정도 기록했지만 ROE가 최소 10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올해 그런 주가에 대한 지지부진함, 특히 오늘의 이런 하락은 사실 단기적인 그런 하락에 그칠 가능성이 꽤나 높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바로 CSM이에요. CSM이 대략 3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비슷한 그런 시가총액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서 롯데손해보험이 있습니다. 자, 하나손해보험이 5,500억 아니에요. 이제 오늘의 그런 하락률을 반영했을 때 대략 5,100억 정도, 5,100에서 5,2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대략 한 5,300억 정도 되죠. 그런데 실적이라던가 혹은 자본 총계를 비교했을 때에는 비교도 안 돼요. 일단 지금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대략 한 1,000억 원 정도,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대략 790억, 영업이익이 대략 1,000억 원 정도 나왔고, 자본 총계 역시나 CSM 기준이 대략 1.7조 원이기 때문에 1.7조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은 좀 비슷하다 치더라도, 물론 하나손해보험이 조금 더 높죠. 자본 총계에서 상대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CSM 기준으로 약간 반토막 정도 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롯데손해보험이 그렇다고 해서 고평가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롯데손해보험도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역시나 압도적인 저평가 영역에 있는 것이고, 다만 이런 압도적인 저평가 영역에 있는 롯데손해보험보다도 더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손해보험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PBR도 대략 한 롯데손해보험이 한 0.4 그 정도 될 텐데, 하나손해보험은 PBR이 약간 0.1점대 위치해 있다는 것도, 사실 저는 지금의 구간에서 과연 손실을 봐봤자 얼마나 좀 볼 수 있겠는가, 손실 볼 자신이 있기는 한가, 이런 식의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지금이 아니면 보험주들에 대한 그런 관심을 언제 갖겠느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해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보험주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뭐 DB손해보험도 꾸준히 말씀드렸죠. DB손해보험도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나 좀 오늘 꽤나 하락을 했지만 꾸준한 우상향을 보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기업이 현대해상도 최근에 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죠. 역시나 우상향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손해보험사 중에 세 번째로는 바로 하나손해보험, 압도적인 저평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더 빠져왔자 더 얼마나 더 빠지겠는가, PBR이 0.2가 안 되는데 말이죠.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보험주가 앞으로도 꽤나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봤을 때에도 저는 분명히 좀 기대해볼만 하다. 특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RBC 비율이 150%를 하회했던, 그러니까 굉장히 재무적으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었던 그런 시기와 지금의 주가가 거기서 거기라는 점에서 완전 똑같죠. 거기서 거기라는 점에서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1, 2, 3 대략 한 2년 반 동안 박스권에서 머물고 있는데, 저는 박스권을 언젠가는 솔직히 말해서 머지않아서 깰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하나와 더불어서 하나손해보험도 이제 연이어서 좀 분석을 해드렸었고, 앞으로도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와 마찬가지로 압도적인 저평가 매력이 있다는 점, 자본총계가 3.1조 원인데 시가총액이 대략 5,200억 정도라는 점, 미친 듯한 저평가, PBR이 0.2 이하라는 점, 실적 같은 경우도 PR이 1.5 이하라는 점, 0.2 이하, 1.5 정도 된다는 점, 고금리 시대, 그리고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올해 1분기에 나타났던 실적이 피크아웃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더 성장을 한다거나 이 정도의 실적은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회생 체계가 되면서 배당에 대한 기대, 왜냐하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은 회장이 바뀌면 주주라던가 혹은 직원들에게 한턱을 쏜다는 그런 이미지로 무언가를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체제가 됐을 때에도 삼성전자에서 특별 배당, 특별 자사주 매입이 있었죠. 그런 것들과
비슷한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분명 기대해 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손해보험의 고간이 가득가득 차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고금리 시대 금리가 지금 정도의 금리가 오래 유지될 것이라고 본다면 혹은 보험료의 인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면 지금이 아니고서는 과연 기회가 있겠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손해보험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